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입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타랠리와 연초랠리 가능성은 산타랠리는 글쎄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올해 맞죠. 오늘 빼고 3일 남았죠? 네, 3일 남았어요. 어때요? 우선 과거의 미국 시장 흐름을 먼저 볼게요. 우리 대선 때도 미국의 과거 대선 전후의 시장 흐름을 통계적으로 한번 봤었고, 산타랠리 같은 경우도 이 가능성을 과거의 흐름을 한번 두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S&P 500 지수를 먼저 보려고 하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1969년 이후예요. 연말 마지막 5거래일, 그 다음에 연초 2거래일 동안 평균 1.3% 상승을 했었어요. 즉 하락보다는 상승 쪽이 데이터로는 유리함을 짚고 갈 수가 있어요. 산타랠리가 있어 왔었던 거고, 산타와 함께 연말 랠리까지, 연초 랠리까지 이어졌었고요. 12월 하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미국 주식이 연중 두 번째로 강세를 보이는 기간입니다. 연초, 연말 뭐 이런 거죠. 네. 예, 그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선이 있는 해잖아요, 올해가. 그래서 대선이 있는 해에 12월에는 83%의 확률로 S&P 500 지수가 상승했었어요. 그러면 상승 유리한 상황. 네. 한 17%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었던 거죠. 뭐 그때는 보통 보면 시스템 리스크가 있었을 때, 그랬을 때가 대부분이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12월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보다는 상승의 무게를 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금리 발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내년에 이 금리 같은 경우를 2차례 정도 인하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충격이 났기는 했지만 그를 되돌려 놓는 흐름이 나타났잖아요. 연준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25bp 금리 인하를 12월에 굳이 안 했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유는 시장의 충격이 클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단행을 한 거고, 그러면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내년에 2차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쪽으로 4차례에서 2차례로 줄인 것도 잘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워낙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요. GDP 데이터를 보더라도 우리 얼마 전에 뭐 샴의 법칙 이렇게 하면서 과연 뭐 고용 성장 같은 경우가 침체가 나오는 게 아닌가. 미국은 경기 침체로 가는 경로인데 이 속에서 연준이 긴급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까지 일컬어졌는데, 데이터는 고용과 물가 모두 중간값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나오고 되려 경기는 좋은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 같은 경우를 뭐 2번에 단행한다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고, 시장은 충격은 있었지만 반등이 나왔고 12월 데이터를 봤을 때는 추가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은 높은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미국장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연준은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근데 하지만 그 파월 의장의 내년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시사하는 발언만 없었어도 더 강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미국장이. 하지만 약간 찬물 끼얹었지만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조금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그 2번도 안 할 가능성도 좀 있긴 하다고 얘기를 또 하긴 하더라고요.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게 2번도 안 할 가능성은 어떤 게 발생하면 2번 안 할 수 있냐라고 하면, 미국이 여기에서 인플레이션 요인이 나타날 때,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예상되는 건 트럼프 당선인이 컨센이 당연히 관세는 매긴다. 관세 너무 높아지니까. 관세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제품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이게 수요에 기인한 제품 가격 상승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세에 기인한 간접적인 제품 가격 상승이다 보니까 이게 긍정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부정의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보면
4.5를 넘어 4.6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어찌 보면 정상적인 내년 금리 인하 2번이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 올라오지는 않아요. 거의 뭐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간접적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채권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10년물이 4.6을 넘어서 4.95% 이렇게 가면 미국 장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간접적인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된 거고 그러면서 경기 같은 경우도 불안해질 수 있다 보니까요. 충분히요. 예,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처럼 네. 2번의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는 환경은 간접적인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때는 시차를 두고 미국의 경기 둔화가 또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래요. 네. 갑자기 제가 질문을 확 던져가지고 아닙니다. 좋습니다. 심각한 좋습니다. 얘기 쪽으로 흘러갔습니다만은 사실 미국 걱정은 할 일이 아니고 네.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그죠, 네. 과거는 패턴 어땠습니까? 우리 시장은요, 연말에? 언제나 12월장이 어느샌가 약해졌어요. 네. 이게 추석 이후장은 우리가 추석 전에는 주식 한번 매도하자라는 게 어찌 보면 얘기가 계속 되어 왔고 12월장 또 주식을 양도세 이슈가 있다 보니까 강했던 종목을 한참 비웠다가 세금에 대한 눈치를 보고 마지막 날에 편입하곤 했거든요. 네, 그 시기가 이제 이번에는 시장이 어려웠다 보니까 양도세 영향의 수급 부담은 몇몇 종목 외에는 줄어들어 있어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종목 외에는 줄어들어 있는 맞아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언제나 금융 투자 주체는 현물과 선물의 차이, 그다음에 배당으로 인해서 현물과 선물의 차이, 그 배당 차익 거래 같은 경우로 현물을 기계적으로 샀다가 배당 차익을 거두고 나서는 자동적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연말 말미에는 시장의 수급 부담이 되어 왔어요. 배당락 이후에는요. 네. 근데 이제 배당이 좀 분산이 됐잖아요. 무조건 연말이 아니라 기업별로 자율로 시기를 정해라 했다 보니까 배당 차익 거래 물량 부담은 나타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결론을 잡아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과 다르게 통계가 12월에 대입되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 양도세라는 이슈가 있어 왔다 보니까 그래서 종목별로 대응을 열어둘 수밖에 없고요. 네. 하나의 특성은 폐장 전에는 매수 유입이 되었다는 점. 회장 전에. 네, 그래서 개별 종목 매수 유입, 과거에는 셀트리온으로 그 플레이를 많이 했고요. 네. 양도세 회피했다가 들어오는 물량. 네. 네. 그다음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 그 플레이를 했다가 짧게 시세 나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는 바람에 수급이 또 이슈가 있으면서 시장은 다 빠졌었거든요. 이번에는 네. 그 플레이를 어찌 보면 알테오젠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이제 1월 장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좀 예상을 해주시죠, 그냥. 해볼 수는 네, 있어요. 연초 랠리. 자, 해볼 예. 수는 있는데 네. 종목에 대해서 국내장은 해볼 수는 있는데 이게 그리고 나서 변수가 지금은 뭐 다양한 우리나라 외 내적인 변수잖아요. 네. 요 전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그것도 보니까. 있고, 예. 네. 그다음에 뭐 GDP 성장 네. 1.8 그 이하. 그런데 여기에서 그 만약에 이하 보는 데도 있어요? 1.8이 최저죠, 지금. 네, 최저죠. 네네. 네. 근데 여기에서 추경을 앞당기면 그거는 어찌 보면 긍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추경은 얘기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못 들었어요. 네. 추경 편성을 앞당겨서 경제를 살리겠다. 네,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네. 게 없이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내년 또 그냥 뭐 종목별로 이렇게 변동성 있는 장세 네. 그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그럼 같아요. 1월 달에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있잖아요. 네. 그 전후로는 시장 패턴 중 우리 시장 어떨 거라고 보세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네. 뭐 미국 시장에서 화두가 될 수 있는 업종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는다고 봐요. 네. 그거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건 어찌 보면 뭐 간접적인 반도체, 그다음에 뭐 우주항공 네. 일부, 우주항공 일부, 네. 그다음에 로봇은 뭐 네, 메인으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쪽들,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은 테슬라는 비라이다 진영이죠. 그다음에 라이다 진영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시장이 개화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라이다든 비라이다든 침투만 하면 되거든요. 예, 초기 침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거 구분 없이 종목들은 같이 올라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네. 함께 이렇게 살펴보는 여기에서 교집합은 테슬라의 중심 비즈니스예요. 예,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함께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 발해가지고 뉴욕장에서 강한 종목들이 그대로 우리 시장에 커플링화되는 거는 1월 달에도 마찬가지 패턴일 거다. 이렇게만 네. 일단은 잡아주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2,400으로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안 빠져야지만 그래도 네. 10% 이하로 더 수익률이 올해 연간 수익률이 내려가진 않습니다. 마지노선으로 지켜주고 있는 상태고 코스닥은 700에 또 이제 바람이긴 했는데 그거는 조금 남은 일수가 며칠 많지 않아서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요 영역대에서요. 네,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이제 시장대역 2,450 이하에서는 그래도 뭐 프로그램이든 매수 유입은 돼요. 뭐 오늘은 조금 또 다르기는 한데 네. 오늘은 매도가 나오기는 한데 매수 강도가 조금 뭐 강함을 알 수 있고 시장에서 인식은 이 정도에서는 지수 가격 메리트는 있다라는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거고 환율이 여기에서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환율 흐름 그다음에 연금 쪽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버퍼가 있다 보니 그래도 연금이 계속 채워주는지를 보는데 오늘은 좀 팔고 있죠. 한 190억 정도. 그래서 연금이 국내 주식을 계속 늘려주는지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뭐 매수입 되지 않고 프로그램 거래소 매도 한 1,900억 정도 이렇게 출회되고 있다 보니까 네. 약간은 오늘은 또 비유호적인 시장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민연금도 요즘에 그 미국 주식 많이 조금 사고 있다면서요? 네네. 네. 맞아요. 미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고 네. 그런데 그 속에서 국내랑 미국 그래도 비중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 보니까요. 그게 만약에 미국 주식이 오르면 네. 자동적으로 국내 주식 비중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볼륨이 커지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동 조정이 된 게 최근에 연금이 국내를 늘린 그 이유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 속에서 그렇군요. 네. 좀 또 이게 밸런스가 맞춰지고 나서는 국내를 팔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 우리가 무조건 기금이 들어오니까 여기에서는 지수를 받쳐준다 이 생각보다는 그거 아니네요. 네, 그냥 비중 조절 정도로. 아하. 네. 어떻게 보면 또 슬픈 현실이기도 네, 하고 어쩔 수 그렇습니다. 없는 포션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일단은 여의치가 않은 상황인데 예전에 한 달 조금 안 됐죠. 노무라에서 1,500원 환전만 나왔을 때 네. 아이고 말도 안 되고 그렇게까지 가겠냐 싶었습니다만은 네. 안 꺾이고 있고요. 1,450원 단에서 어제도 뭐 장중에 조금 빠지는데 또 장중에 치고 올라가고 있고 네. 1,450원이 지금 고정권에서 1,500원도 이거 가능성 더 깊어지고 있다라는 전망이 이제는 국내에서도 조금 나오더라고요. 국내 증권사에서도. 1,500원이 의미하는 건 네. 어찌 보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10불 이상 막 이렇게 랠리가 추가로 나올 때 네. 110에서 115불 이게 나올 때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괜찮은데요. 완전 킹달러로 가버렸을 때 그것이 아니죠. 그거는 괜찮은데요. 네. 왜냐하면 달러 강세에 네네. 따라서 신흥국 통화가 빠지는 거니까. 그런데 달러가 여기에서 머무르는데 110불 이하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1,500원으로 가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죠. 네, 문제가 있는 거다 보니까 네. 그때는 뭐 주식을 줄이는 거겠죠. 네. 네, 그럴 가능성은 현실화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맞죠?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국민연금까지 미국 주식을 사고 있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순발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만 네. 좀 시장에 대한 대응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쪽에 관심을 좀 갖고 그래도 대응을 해보면 승산이 좀 있을까 섹터를 좀 잡아주세요. 환경이 바뀌는 쪽들, 그 다음에 글로벌과 우리나라가 더 앞서 있는 산업이거나 아니면은 동등한 상황에 있는 산업, 협업을 할 수 있는 산업을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게 내년 상황이 또 달라지는 게 미디어 콘텐츠 쪽들. 네. SBS 같은 경우는 장기 계약을 발표하기도 했죠. 넷플릭스와 함께. 네. 그런 식으로 좀 구조가 변하는 미디어 콘텐츠. 그다음에 조선은 여전해요. LNG와 관련된 선박 수주, 그다음에 MRO 이런 쪽을 따져봤을 때 여기에서 충분히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기본 한 10% 이상 그 정도가 존재하다 보니까 갖고 가는 거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제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이 열리면 이제 종목들은 퍼질 수 있을 텐데 기본으로 좀 하드웨어 쪽 먼저 보는 거죠. 레이더, 라이다 이런 쪽으로 보면서 종목 이렇게
큰 업종에서 추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명확하네요. 지금 딱 주신 섹터가 우리가 그래도 확실히 경쟁 우위에 있어가지고 네. 밀리지 않고 조금 자신감 있게 버틸 수 있는 쪽과 그리고 이제 조선 같은 경우 워낙에 요즘도 그냥 계속 강해가지고 네. 이거는 그냥 추세 타고 대응해도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조금 사이클을 따라가면서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뭐 추세 따라 가는 쪽으로 뭐 달리는 말에서 굳이 내릴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산업이 여기에서 여전한 성장이거든요. 여전한 성장이고 주기가 긴 산업이다 보니까 네. 예, 조선은 뭐 차익 실현 그런 쪽보다 가격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이 더 강도가 강하게 열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주가는 여전한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 또 좀 궁금한 섹터가 조금 짧게 대답을 네. 해주신다면 요즘은 미디어 쪽에 워낙 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근데 네. 요거는 좀 장기로 끌고 가기에는 부담이 되는 종목들이 좀 많아 보여가지고 네. 이쪽은 조금 짧게만 조언 주신다면요? 구조가 바뀐 쪽들, 네. 그다음에 실적이 좋아지는 쪽의 종목을 보면 뭐 스튜디오 드래곤, SBS인 거고 만약에 중국 시장이 열리면 네. 작은 기업들 뭐 사마 관련된 기업들, 뭐 작은 기업들, 뭐 A스토리 이런 쪽들 같은 경우를 챙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금 사이즈가 작은 네네. 쪽들하고 SBS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우 이사와 함께한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